상반기에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했던 새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상승 거래된 비중이 하반기 들어서면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가격 자체도 이제 약간 주춤했다 이겁니다. 지금 매물도 한 7만 3천 채 정도가 쌓여 있는데 정작 매수자는 없고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반등한 거래들이 나오니까 매물의 가격들이 대다수가 21년 최고가까지 근접한 매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안 되고 매물은 늘어만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피로감을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준공 5년 이내 새 아파트 가운데 7월과 8월의 매매 가격이 지난 2분기, 그러니까 4월에서 6월 달의 실거래가보다 높은 상승거래 비중이 한 60% 정도입니다. 23년 1분기, 2분기 상승거래 비중이 75%였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15%포인트 정도 줄어든 것이죠.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반기 상승거래된 비중보다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상승거래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기보다는요, 어차피 살 집이라면 준비하고 계시다가 더 내려왔을 때 잡을 수 있다, 그때 잡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가격이 내려오느냐? 또 올랐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볼 때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입지나 가격을 좀 높게 잡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보시는 그 입지도 아마도 지금 달리는 속도가 줄어들거나 다시 하락돼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준비는 하시되 지금은 올라타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IMF 위기 때도요, 아파트 값이 완전히 폭락했다가 이게 1년 만에 아주 빠르게 또 회복을 했다가 집값이 올라가나 했는데 다시 최소한 7, 8년 동안 장기 하락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다리면 좋은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이 자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아파트값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급격하게 올랐던 서울 신축 아파트가요, 2분기에는 상승거래 비중이 한 82% 정도였는데 7, 8월 들어서는 뚝 떨어집니다. 65%, 그러니까 한 18포인트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입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서 더 오르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0년 장기 대출도 지금 사라졌죠. 거의 막혔습니다. 이제 보금자리 특례도 거의 소진이 됐죠. 집을 살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무뎌지고 있기 때문에 뭐 호가는 계속 올라봤자 예전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면 다시 슬그머니 가격이 내려올 수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지금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집을 내놔도 안 팔린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안 팔리는 이유는 가격이 다시 좀 올라온 것도 있고 역시 금리 그리고 대출의 여력이 이제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죠. 경기도 아파트도 상승거래가 2분기에는 75% 정도 상승거래가 있었는데 7, 8월 들어서는 뚝 떨어집니다. 59%로 확실하게 감소했습니다. 자, 하반기 때 감소했는데 물론 7, 8월 여름 비수기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격이 단기적으로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매수자분들이 이거 뭐지? 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3, 4년 전에 집값이 마구 오를 때는 금리가 쌌었습니다. 금리가 싸니까 막 너도 나도 일단 달려들고 봤던 시기다 보니까 서로 달려들다 보니까 막 가격이 급등했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려들고는 싶지만 망설이는 분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아진 겁니다. 부동산은 이제 심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이거 놓치면 어쩌지 하는 심리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뭐 사시고요. 또 망설이다가 이거 놓치면 뭐 내 거 아니지 뭐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셨다면 어쩌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기존 아파트 거래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신축 거래도 완전히 줄었습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 거래 비중은요, 올해 1분기 전체 거래 중에 21%가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7, 8월 들어서는 신축 아파트도 살짝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13.6%로 완전히 감소했습니다. 자, 이게 또 뭘 의미하냐면요, 가격이 많이 뛴 신축을 추격 매수로 따라잡지 않는다, 이겁니다. 물론 초고가의 아파트가 지금 계속 가격을 경신하는 것도 가끔 뉴스에 나오긴 하지만 그건
0.0001%의 그들만의 리그라고 치부해야 됩니다. 자, 신축을 사서 이익 보고 팔려는 이 갭 투자분들, 또 단기 급등을 노려서 사려고 했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 쓱 뒤로 발을 빼는 중입니다. 자, 이분들이 발을 왜 빼고 있냐? 다주택자 세금 문제,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 감면 문제, 실거주 의무 폐지 문제,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그냥 한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난 상태에서 가격마저 다시 상승을 하니까 이 먹을 게 없다고 판단하고 그 가격에 부담을 느낀 매수자들이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거죠. 푹푹 뛰어오르던 가격도 이제 오름폭도 줄어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이 눈치 빠른 시장에서 먼저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지역 반등할 때 아직 그대로인 서울 지역이 상당수가 있죠. 강북구나 도봉구, 그리고 금천구, 관악구, 이 지역은 아직 반등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뛸 때는 3억, 6억, 8억 막 이런 식으로 뛰었는데 내려올 때도 8억, 6억, 3억 이렇게 순식간에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반등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강북구 쪽으로 혹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강북구 쪽을 가보니까 거기도 집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은 도시 정비를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뭐 오래 걸리겠죠. 지금 어떤 지역은 확실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은 반토막 거래에서 더 가격이 내려간 곳도 있는 차별화 시장, 완전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집값이 3배가 뛰었는데 우리 소득은 3배가 안 뛰고 오히려 실질 소득, 물가 등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3배 오른 집값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제가 동탄 쪽의 집값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줬습니다. 그 논리 맞지 않다. 소득이 3배 뛰었다고 아파트값이 3배 뛰어야 한다. 또 반대로 아파트값이 3배 뛰었으니까 소득도 3배 뛰어야 한다. 이런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 논리냐? 이렇게 따져 묻는 분들 댓글 있었습니다. 자, 제 이야기도 바로 그분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아파트는 평균 소득보다 10배, 100배인 아파트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아파트는 소득 수준과 같은 아파트도 있죠. 이게 바로 차별화입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는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차별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지금 그런 차별화가 더 벌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들 부동산 공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더 나은 집에 거주의 가치와 미래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아파트를 찾느라고 공부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택을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가치를 누구는 따질 줄 몰라서 안 따지고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동산을 사서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다면 저는 그게 가치라고 봅니다. 물론 비싼 가격을 주고 사더라도 나중에 집값이 더 뛸 것이다 해서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집을 사는 분들은 또 그 가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아파트 경매 물건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60% 정도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낙찰가율도 보면은 평균적으로 경매가의 한 80% 선에서 낙찰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한 60%, 50% 선에서 낙찰이 됐었죠. 지방의 어느 건설사가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200여 채가 한꺼번에 경매로 나와서 저가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상가도 7억에 분양했던 것이 경매시장에서 3억에도 안 팔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준공을 하고도 몇 년째 텅 비어있는 유령 상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7억에 분양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또 통탄할 일입니까? 그 반대로 3억에도 안 팔렸으니까 한 2억 5천에 누군가가 샀다고 하면 그건 역시 또 공실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7억이 아니라 700만 원인 셈인 겁니다. 대형 몰의 경우도 매출이 안 나와서 힘든 이때 렌트풀이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관리비 낼 정도의 수익도 못 내는 곳이 아주 수두룩하죠. 요즘 정말 부동산으로 많이 힘든 시기에 돌입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는 지역 있죠. 이걸 거시적 측면으로 보자면 지금 가격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은 또 아닙니다. 싸게 나올 때 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양가가 안 떨어지니까 계속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분양물이 다시 시장에 싸게 나올 때 그때 있습니다. 그때 사시기 바랍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요, 아마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눈치 빨라서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배영호TV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